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관한 문제로 소방대상물의 정확한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항공기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등 별도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건축물은 가장 대표적인 소방대상물이며 2번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항구에 메어둔 경우에만 해당되고 3번 산림 또한 화재 위험이 높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항공기와 차량을 헷갈리게 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차량은 포함되지만 항공기는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문제로 회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은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 그리고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1번 소방시설업체 대표, 2번 위험물 안전관리자, 3번 소방 관련 대학교 교수는 모두 회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번 현직 소방공무원은 소방기관에 직접 소속되어 있어 별도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민간 영역에서 소방안전활동을 지원하는 법정단체라는 성격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과태료에 관한 문제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번과 3번처럼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4번 소방활동구역 무단 출입은 별도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사용 가능 기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몇 년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0년입니다.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법령상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연수란 소화기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증 기간을 의미하며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는 다음 날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번 5년은 너무 짧고 3번 15년과 4번 20년은 너무 깁니다. 분말 소화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약재가 굳거나 변질되어 분사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용기 자체의 부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소화기 점검 시 제조일자와 압력 게이지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점검 항목에 관한 문제로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소화약제 시험입니다.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점검 항목에는 소화약제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화약제는 한 번 분사되면 재충전이 필요하므로 점검 시 임의로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1번 가스누설 탐지부 점검은 가스 누출을 사전에 감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번 가스누설 차단 밸브 시험은 누출 감지 시 가스 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 시험이 필수 항목입니다. 3번 예비전원 시험은 정전 등 비상 시에도 장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가정 내 가스레인지 화재 예방의 핵심 설비이므로 정기 점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시 실제 약재 분사는 하지 않고 작동 가능성만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압 송수장치의 작동 원리에 관한 문제로 작동 원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압 송수장치의 작동 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소화전에서 물의 압력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가압 송수장치는 소화수에 적정 압력을 가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안정적으로 송수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펌프, 압력 탱크, 배관,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소화전 자체는 단순히 물을 분사하는 말단 장치이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작동 원리와 관련 없는 설명입니다. 1번, 펌프가 물을 압력 탱크로 보낸다는 내용은 가압 송수 장치의 기본 작동 흐름이며 2번, 압력 탱크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안정적인 방수를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3번, 배관을 통해 물이 소화전으로 전달된다는 내용도 송수 과정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압력 조절은 펌프와 압력 탱크, 압력 스위치 등이 담당하고 소화전은 단순한 토출구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관한 문제로 안전원의 법정 업무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 업무 수행,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익기관입니다. 1번 교육 및 조사 연구, 2번 대국민 홍보, 4번 국제협력은 모두 안전원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3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한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영역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원은 교육, 홍보, 연구,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직접 시공이나 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과태료에 관한 문제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입니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지연시킬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1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번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3번 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모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는 단순한 방해 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